116편 이순신 장군의 진짜 모습. 또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얘기해요.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도까지만 해도 저렇게 전 세계는 1700년도까지만 해도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땅입니다. 1700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하나의 땅, 한 개의 땅, 하나의 땅. 그 1400년도까지만 해도 저렇게 물이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 제국의 전쟁 때문에 생긴 거죠. 물이 터져가지고. 뭐 그 얘기는 다 했으니까. 궁금하면 계속 전편을 조금만 보시면 다 나오지 뭐. 1700년도까지만 해도 옆나라 짝퉁 열도 일본하고 한반도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보이죠? 여수 바로 앞에는 큰 강이 있고, 강을 따라가면은 내해 인란드시가 있죠. 인란드시가 계속 그 안에 있어요. 저렇게 하나의 땅으로 다 이어졌었다고. 같은 민족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전 세계 뭐 온갖 별의별 그 사람들인데,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사우라비 정신이 있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던 사람들을 다 쑤셔 박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일본이에요. 현재 본래는 우리 고려 땅이죠. 다 한반도도 고려, 거기도 고려, 다 고려예요. 고려 땅이고 같은 민족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하고 일본이에요. 그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다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나라예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우리는 같이 손잡아서 같이 끌고 나가야지.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우리가 싸워서 뭐해? 누가 좋아? 제일 좋은 건 진짜 일본인 아메리카, 미국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잡쓰레기들이 더 좋아하겠지. 뭉쳐야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1일본이 남미의 북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분명 임진왜란은 남미의 북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부 지방, 남미의 북부, 그리고 쿠바 근처의 모든 섬과 땅덩어리들과 같이 합쳐서 당시는 같이 이어졌다 그랬죠. 밑에서부터 대부분이 내해, 인란드시를 통해서 아메리카, 미국의 남부를 공격했고요. 그리고 물론 동시에 아메리카, 미국의 남동부 역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제1의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백제의 왕들도 파르티아의 왕들도 그쪽으로 도망쳐 갔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 쿠바 등지의 해적, 산적, 마적 이런 잡스러운 떼강도들과 아메리카, 미국의 플로리다 근처에 살고 있던 식인종까지 싹 다 합쳐갖고 제2 일본이 되었고, 또다시 한번 아메리카, 미국에 계신 임금님이시며 상간마마이신 천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번 마지막 발악해서 총 공격을 해서 현재 아메리카, 미국이 제3 일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진왜란 이후 제2 일본과 제3 일본은 맞는데, 근데 임진왜란 당시 제1 일본은 여기 남미 북부가 맞는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왜? 바로 전 시간에 쪽발이 누구인가 하면서부터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과연 쪽발이는 누구인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쪽발이는 현재 아프리카 일부 민족과 당시 스페인이 쪽발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미의 북부가 스페인이 아닐까 했는데, 아프리카하고 남미의 북부는 좀 많이 멀죠. 근데 현재 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가깝단 말이에요. 해당 왕족의 근친상간 풍습은 가까워야 맞죠.
이 점이 의문점이 생기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십자군 전쟁은 분명히 유럽이잖아요. 남미와 십자군? 뭐 밀림에서 십자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의문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임진왜란에서 절대 이순신 장군님이 절대 육탄전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탄전 금물. 그죠? 왜냐하면 일본 군과 전투에서 직접 육탄전을 하면 완패하기 때문에 절대 육탄전 금물이라 했어요. 또한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육군 부대로서 한참 후까지 명성을 떨쳤죠. 명성을. 물론 사우라피, 사무라이는 당연히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백인과 흑인 무사들이에요. 백인 아니면 흑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왜냐면 황인종은 사우라비가 되기에 너무나도 빈약한 육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빈약해요, 우리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우라비에로 조금 안 맞죠, 우리가. 흑인이나 백인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틀려,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 과거 사울아비 사무라이 갑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전혀 맞지도 않은 옷을 갖다가 입혔죠. 예. 안 맞잖아, 딱 봐도. 즉 몸집이 큰 사람이 입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저 당시 사람 우리 황인종하고 안 어울려. 키가 안 맞아, 키가. 또 그리고 사우라비 사무라이 갑옷과 무기 중에는 2m가 넘는 키의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갑옷과 무기들이 많다는 거. 2m 이상. 이것도 많이 발견되는데 뭐 그걸 전시도 안 해. 그거는 어떻게 된 게. 하여튼간에 사우라비 옷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가 입어도 널널해. 근데 당시 저 사람들이 입었으니 그 좀 옷 좀 안 맞는 거 좀 보세요. 저기 어디 세탁소에서 빌려온 것처럼. 그럼 2m가 넘는 키의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갑옷과 무기들이 많은 사람이면 2m 아니면 3.5m의 거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들은 거인들이란 얘기죠. 근데 거인들은 대부분 당시 아틀란티스 제국의 제2 아틀란티스 제국, 그러니까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이 후에 어떤 현재의 유럽에서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유럽이잖아요.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이. 빨간 머리 거인들은 현재 아메리카, 미국에서 많이 살았지만 나중에 조선을 망하게 만드는데 이용되었던 거인들은 대부분이 유럽에서 살던 거인들이 많았다고 이미 이전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건 여러 번이요. 해당 거인들은 그럼 남미 북부는 아니고 그럼 유럽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현재 유럽 거인이라는 얘기. 유럽 거인. 이런 와중에 어떤 분이 유튜브 채널에 강의를 올리셨네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혹시 제가 누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워낙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 스페인은 현재 유럽에 있다. 그 유럽에 있는 스페인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메 창피한 거. 딱 맞아요. 왜? 당시 스페인은 유럽이라는 거. 왜냐? 거인, 십자군, 스페인 쪽발이, 아프리카 쪽발이, 거기다가 에티오피아에 있던 교황청. 교황청은 뭐예요? 이름이? 바티칸이죠? 바티칸이라는 자체가 바티카라는 악마를 믿는 곳이니까 바티칸 맞잖아요. 그죠? 바티카라는 악마를 믿는 곳이 바티카 악마예요. 예. 그래서 바티칸이에요. 칸이 킹, 간, 한, 바티카의 왕? 그 말도 맞겠네. 약간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창피 또 창피. 왜냐면은 당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던
교황청이 지시를 내렸겠죠. 하여튼 간에 바티의 완 바티칸? 그거 말 맞겠네. 바티칸이란 게 칸은 왜 칸인가 했네. 바티카 하여튼 바티카. 바티카라는 양말을 믿는 곳이 교황청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당시 에티오피아에 있던 거고. 어쨌든 다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 교황청에서 지시를 내리고 인근 아프리카 군인들과 사우라비 사무라이를 동원했다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십자군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사우라비 사무라이 등과 군인들이 전부 모였다는 것도 성립이 되고, 물론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유럽에 살고 있던 2m, 3.5m 거인들도 당연히 동원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순신 장군은 육탄전은 완패하니까 육탄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죠. 왜? 우리는 겁나게 빈약한 몸뚱아리를 가졌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백인들하고 흑인들 몸 차이를 봐요. 우리 완전 차이가 나잖아. 벌써 이렇게 컸어도 우리가. 그래서 참 창피합니다. 매니 창피합니다. 투머치 창피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의 후예들인 유럽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 유럽 전체가 제1 일본 임진왜란 당시. 그리고 남미 북부에 있던 스페인은 제1 일본인 유럽에 있는 스페인의 주둔지. 남미 북부는 스페인의 주둔지.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는 백제의 왕족들이 도망쳐 나와 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정을 하고, 네덜란드 마찬가지고 쿠바 근처겠죠. 모르겠어 어딘지는. 하여튼 미국 아메리카의 남부겠죠. 하여튼 그래. 예? 따뜻한 나라. 절대 추운 나라 아닙니다. 따뜻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분명히 그쪽이에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정을 하고, 현재 메리카에,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원래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 거죠. 주둔지를요. 아메리카에 왜 이렇게, 미국에 왜 이렇게 수많은 유럽의 인류들이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왔을까? 미국 쪽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제1 일본인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의 후예들인 유럽 전체가 천자이신 임금님이시며 상간마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부 이동됐다는 것이 성립이 되고, 당시에 아메리카 미국은 천자이신 임금님이시며 상간마마가 계신 곳의 상간마마 계신 곳의 그 인근 지역 외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고, 또한 유럽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때부터 임진왜란 당시의 제1 일본은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의 후예들인 유럽 전체가 아메리카, 미국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물들과 건축물 등 전부 자신들이 살던 땅인 유럽으로 옮기죠.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거기에 예쁘장하고 좋다, 멋있다. 다 유럽으로 옮긴다고요. 그리고 차츰 전 세계를 먹어 들어가면서 황인종은 황인종끼리, 흑인종은 흑인종끼리 전부 비슷한 인종끼리 묶어서 처박아 두는 거고, 이때 유럽은 제일 멋지고 좋은 유물과 건축물 등을 전부 다 옮겨버리고, 이동이 안 되면 전부 파괴하고, 그렇죠? 흑인종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제국의 전쟁 전부터 아틀란티스의 서러움 있잖아요. 인해서 제일 미워하고, 흑인들의 유물과 건축물 등을 모든 문물은 파괴시켜버리고 원시인처럼 꾸며서 만들어버리죠. 원시인. 황인종은 워낙 유구한 역사하고 문물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역시 역사의 조작과 날조를 위해서 전부 파괴시켜버리고,
황인종 중 조선인들은 전부 죽여버리지만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나마 생존하던 사람들은 전부 원래 살던 아시아에 꾸겨 넣는 거고, 훈 제국의 후예 중에 우리와 동일한 아리 민족인 독일이 주축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부터 아메리카 미국에 계신 천자이신 임금님이시며 상감마마를 보호한 것은 뭐 당연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완결되면서 아메리카 미국이 현재의 일본이 되는 거죠. 그 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럽 사람들이 후예들이 되는 거고, 거꾸로는 아닌데 비슷한데 남미 북부는 주둔지네요. 주둔지고 나중에 뭐 그 후는 전부 다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 쳐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도 먹어 들어간 거고, 그거네요. 아이고 참, 역사도 모르는 놈이 역사를 하려니 참 힘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항상 전쟁은 뭐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 교황청에서 지시를 내리죠. 당시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바티카라는 악마를 믿는 곳이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에 교황청이 바티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직속 부대인 십자군 등이 나섰을 것은 당연한 거죠. 임진왜란 때는 당연하죠. 그리고 유럽 전체가 당시 제1 일본임으로 거기에 있던 군인, 사무라이, 키가 큰 거인 등이 전부 남미 북부에 모이죠. 그리고 물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교황청이 있으므로 아프리카 군인, 사우라비 등도 당연히 출전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던 해적, 마적, 산적 등 떼강도 집단들을 빼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들도 합류되고, 나중에 제2 일본이 되는 쿠바 근처의 모든 섬과 당시에 이어져 있던 육지에 살던 떼강도 집단들과 식인종 등이 전부 동원되었음은 의심할 바 없죠. 이렇게 모여서 단숨에 내해, 그러니까 인랜드 C를 통해서 당시 아메리카에 있던 임금님이시며 상감마마 천자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창피합니다. 하던 것이나 해야지. 인류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그 개망신이야 오메. 역시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들으세요. 물론 매국매조하는 그런 잡스러운 그 역사학자 말고 더 이상 뭐 어쨌든 간에 역사학자, 진짜 역사학자들한테 배우시고, 역사는 여기서 끝 안 해. 하는 거나 해야죠. 여기에 무슨 역사책은 아니고 진짜 인류 이야기에 꼭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임진왜란 들어가니까 이제 역사가 필요한 건데,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네. 자, 백인과 황인종이 혼혈이지만 거의 백인 모습을 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었던 곳이 바로 노론의 벽파죠. 노론의 벽파. 1700년도부터 집권을 하고 난 뒤에부터는 한참 뒤인 1800년도부터 집권을 했죠. 그 뒤로부터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은 다 전혀 달랐어요. 1800년도 이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틀란티스 제국하고 레무리아 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 멸망했지 뭐. 멸망한 거지 뭐. 그리고 새로 태어났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점은 뭐 다들 아시리라 믿고, 그 이후에 새로 창조된 거의 마지막 인류들인 모든 인류들은 우리 조선인 중에 황인종,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창조된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원본이잖아요. 원본으로 기초 삼아 가지고 뭐 세계 모든 인종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이고 세계 인류의 선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틀란티스 제국하고 레무리아 제국이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를 덮고 있던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막이 깨지면서 지구 위는 완전 바닷물로 뒤덮였다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작물은 자라지 못하고 전부 죽어버렸고, 새로 인류가 창조됐지만 뭐 전부 굶어 죽어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뭘 심어도 안 돼.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이 콩이야. 그 콩밭을 일구면서 전 세계가 콩밭 일구면서 살았어요. 콩 먹고 살았다고. 쌀 먹고 산 게 아니라 밀 먹고 산 것도 아니고. 처음엔 콩인데 이 콩을 전파한 사람이 우리 한반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태인, 콩태자, 콩 두자도 맞지만 콩태자가 또 있어요.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은 콩태자입니다. 어쨌든 태는 클태도 되지만은 콩태도 됩니다. 서리태, 먼태, 흑태, 먼태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가지고 태인, 아리민족, 그리고 한족 이 세 가지로 꼭 불렀습니다. 조선족이라 부른 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지들이 우리 다 죽였어. 걔는 화족이야. 근데 한족 행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갖고 몰아놓고는 지금 거저 가짜로 이제 생긴 그 만주국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는 너네 조선족이야. 신조어입니다. 조선족은 있지도 않았던 단어예요. 그런 것이지 걔네 한족 아니에요. 우리가 한족이지. 가짜들이 한족이야. 걔네들은 그냥 유태인들이 그 거렁뱅이 새끼들 대부분들이. 유태인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미친놈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렁뱅이가 왜 우리하고 똑같아? 그 걔는 거렁뱅이에요. 거렁뱅이. 노숙자 거렁뱅이. 그래서 1만 년 전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우러러보면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황인종이죠. 태인이고 아리민족이고 한족이죠. 우리는. 그죠? 인류의 모범인 지도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기 때문에 1700년도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완전 막아지고 뭐 1800년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1800년도까지만 해도 그 세상의 사람들은 지들끼리 인종을 분류해갖고 차별 대우를 해요. 노른 벽파가 생기면서 백인 우월주의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까지 민들이 얘기고 백성인 우리 인류의 씨를 가진 우리는 뭐 차별할 이유도 없고 뭐 피부색이나 생김새 따위로 차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추한 생각이니까. 이건 추잡한 놈들이나 하는 거지. 인종차별은. 노른벽파가 이제 1700년도부터 집권을 하고 난 뒤에부터 이때부터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가 이제 그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생긴 거지. 그 전에는 인종차별주의 없었어요. 민들끼리는 있었지. 어떻게? 제일 으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황인종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근데 우리 민족은 원래 원본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안 한 게 있어요. 금기시된 게. 다른 민족하고 혼인을 금했어요. 왜? 우리가 원본이기 때문에. 인류의 씨를 가진 민족이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들도 조금은 인류 씨앗을 가진 씨를 가졌지만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조선인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왜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뭐 폐쇄적이고 그런 연명 늦자고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뭐 달라고 그따위 소리 한대요. 확 찢어버리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늦자고 없는 것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과 혼인을 금기했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결혼하고 싶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혼인 맺고 싶어요. 안 되니까 어쨌든 황인종.
그래서 넘버원은 세상의 넘버원은 황인종이었습니다. 계속 1700년도 이전까지는 황인종이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은 세상에 여러 민족들과 여러 인종이 있죠. 뭐 백인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하지만은 혼혈이 돼야 대우를 받아요. 혼혈되는 사람들만. 그래서 그렇지 않고 대우를 받지만은 뭐 그래도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넘버원은 우리 조선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황인종인데 황인종인데 뭐 혼혈 민족이 뭐 그 다음이죠. 가장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종이나 뭐 다른 민족들, 백인종들도 흑인종하고 좀 혼혈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거기가 이제 뭐 하여튼 중간 단계고 가장 그래도 거의 가축 취급을 받는 사람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아틀란티스 제국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전부터 아주 포악해서 걔들은 범죄가 일상이야. 근데 현재 유럽이 제2의 아틀란티스 제국이라 했잖아요. 과거. 걔는 본제국보다 더 악독해. 더 초저질 쓰레기들이에요. 거기 있던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때문에 전쟁이 나서 온 세상이 뒤집히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인류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 17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쓰레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가축 취급받아서 가축. 걔네는 술집 창녀도 안 됐어요. 워낙 가축이니까 창녀도 누가 걔네들하고 잠자리 뭐 하려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예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거의 1만 년 동안 또 지속했고, 그리고 더 이전에는 아틀란티스 제국에서는 레무리아 제국이 있었잖아요. 전쟁 나기 전에. 레무리아 제국의 청색 인종이 빚을 받아가지고 검은색 피부로 변한 인류잖아요. 그 인류에게 노예 또는 인신매매 당했다고요. 아틀란티스 제국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네들은 계속 지구를 집어삼키려고 했죠.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왜냐? 노예에다가 가축 취급을 계속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 당했다가 레무리아 제국한테. 그러나 레무리아 제국 사람들이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해서 다 풀어줬는데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쓰레기 짓을 해요. 그 이유 레무리아 제국에서 왜 노예를 삼았는지는 예전에 했겠죠. 그 아틀란티스 제국, 특히 제2 아틀란티스 제국은 제2세계 물질세계 제2세계 제2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은 다 집어넣은 것이 거기 아틀란티스 제국이에요. 그 쓰레기들이 그것도 제2 아틀란티스 제국. 근데 아틀란티스 제국 애들도 별로 안 좋아 질이. 근데 더 쓰레기가 제2 아틀란티스 제국 유럽이죠 현재. 그래서 걔네들이 꾹꾹 참고 지구를 뒤엎으려고 했다가 이제 전쟁 났다가 이제 다 폭발하고 멸망했다가 이제 1만 년 동안 그 뒤에 이제 계속 욕먹죠. 얘네들이 계속 욕먹죠. 그래가지고 계속 폭발한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조선이 정신적 수준을 높이지 못해서 망했다고 누차 말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수준을 높였다면은 얘네들하고 같이 섞였을 거 아니에요. 민들이지만은 그 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번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번식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번식한 이후에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번식만 하잖아요. 지금 반란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안 되는 거야. 저것들은. 하여튼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축 취급을 받던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가진 백인들이잖아요. 얘네들 가축 취급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마저도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인종이 있어요. 바로 오른쪽 밑에 붉은색 머리를 한 백인들입니다. 이들은 거인과 혼혈종이죠. 왜 그러면 당시 3.5m의 거인들도 여러 인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백인, 흑인, 화인 다 있어요. 거인들 다 보여줬잖아 이미.
하여튼 그들 중에 가장 포악하고 식인까지 일삼는 인종이 바로 붉은 머리를 가진 백인종들이에요. 이들은 3.5m 정도의 크기의 거인들끼리도 이들 인종을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얘네들은 원래 이 거인들은 그 붉은 머리를 가진 백인종 거인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 달렸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6개 5개가 아니라 6개. 그런데 3.5m 저 크기의 거인들도 이들 인종을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너무 포악하고 인육까지 처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혼혈의 인간하고 누가 인간 취급을 하겠어요?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지, 당연히.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1900년대까지만 저렇게 거인들과 같이 살았어요. 19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발자국이 어떻게 저렇게 돌이 되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죽일 때 강력한 전기 쇼크, 일렉트릭 쇼크를 주면은, 그리고 또 당시 환경 조건에 화학약품이 뿌려졌다면은, 케미칼이요. 그러면 더욱 쉽게 돌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지금 누군가를 가지고 돌로 만들려고 화학약품을 뿌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면은요, 그 사람은 돌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갔던 자국이 역시 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돌이 됩니다. 거기 남겨진 발자국도 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렇게 돌이 되는 건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화석 어쩌고 뭐 그 별 의미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때 당시 이 거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지금 거의 붕어 대가리. 우린 붕어 대가리예요. 뭔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제발. 자, 보세요. 보시고, 우리 아까 이전에도 얘기했죠? 저거 이미 설명드린 거고. 그냥 보세요. 또 보세요. 지난번에 봤던 저거지만 또 보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거인이 없는지. 저 때는 인간하고 섞여갖고 많이 키가 작아졌죠. 자, 인간의 키보다 더 큰 소총을 갖고 쏘는 사람들은 지금 저기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재 인류와 거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문명 리셋을 자꾸 하니까 리셋 직후에는 당시 거인들은 그나마 문명이 좀 나오는데 인류는 뻐그먹고 다니죠. 머리가 더 안 좋으니까. 지능이 더 떨어졌으니까. 저렇게 거인들하고 많이 싸우는데 거인들한테 이기지도 못하죠. 자, 지금 그림은 메리카, 미국, 별을 뜻하는 거고, 메리카에 살던 고려인들의 후손들 중 야인들이 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인디언은 아니에요. 인디언은 우리도 인디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인도가 뭐라고 했어요? 북미하고 현재 아시아 전체까지 이르는 지역을 인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시아라고 했잖아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인이지 뭐 그렇게 되면. 하여튼 간에 저 사람들은 이제 야인들이죠, 저 야인들. 야인들이 붉은 머리 거인과 싸움을 하는 모습이에요. 당시에 붉은 머리 거인은 주로 메리카,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살았어요. 붉은 머리는 제일 많이 살았어요. 딴 데도 살았는데 미국에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도 흉폭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움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고려인들의 후손들 중 야인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이제 지금 저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거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저렇게 그림이지만 살았다는 거. 바로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시티,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시티 인근 지역에서
미군들과의 싸움에서 미군들이 저렇게 창이 꿰어져 죽었어요. 누구한테? 붉은 머리 거인들한테. 이렇게 전 세계에는 붉은 머리 거인들이 존재를 했고, 이들은 키가 대부분 3.5m 거인이에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고, 이들 붉은 머리 거인들은 다른 인종의 거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왜냐면 너무 포악하니까 저렇게 야인으로 살아서 문명이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그냥.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꽤 많이 생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전쟁처럼 현재 인류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고문시키다 죽였어요. 근데 저렇게 죽인 것보다는 저거는 그냥 총 맞아 죽었지만은, 사람을 갖다가 팔다리를 잘라버려 가지고 케이지 속에 넣었어요. 그렇게 막 많이 죽여요. 하여튼 고문을 엄청 시켜서 죽였어요. 하여튼 간에 그냥 같이 살면서 갱생을 시켜가지고 문명을 받아들이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죽여도 고문을 시키다 죽이는지 참 너무하죠. 그죠? 무슨 바이블이며 바이불인 악마의 교과서인 바이블 같은 것에 쓰인 것처럼 거인들은 무슨 타락한 천사니 뭐니 개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왜냐, 그냥 인류 창조자 집단들 입장에서는 이지지 같은 이기기죠. 이기기 큰 눈을 가진 자, 관찰을 하는 자 같은 하층 계급들과 지구를 교도소로 만들게 한 장본인인 14만 4천 명들의 유전자하고 네 번째 대량 생산품인 무릎이 구부러진 인류들을 그들의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창조한 게 바로 3.5m 거인이라고 이전에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많다는 말이죠. 인류 창조자 집단들이 만든 대용량 생산품이 네 번째 대용량 생산품 인류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3.5m 거인입니다. 너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너무 짜증나고 불쾌하고 창피하고 질투심이 퍽퍽 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뭐 타락한 전산이 뭐니 개헛소리 연병 당창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느자고 없는 것들이 그냥. 자, 그 맞박이 그 굉장히 긴, 그 두개골이 엄청 긴 붉은 머리에 거인도 보이고, 그냥 뭐 우리 정도밖에 안 되는 머리가 조그만해졌죠. 붉은 머리 거인도 있고, 거인의 두개골도 있고, 그렇죠. 원래 붉은 머리 거인들은 저렇게 두개골이 깁니다. 근데 나중에 인간들하고 많이 섞여가지고 저렇게 작게 되는 거죠. 자, 또 보시면은 최후로 남겨진 붉은 머리 거인입니다. 이제 인간하고 많이 섞여진 모습이죠. 초창기에 뭐 두개골이 긴 모습은 안 보이죠. 저것은 이제 초창기고, 이제 후기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자, 가까이는 누구냐면은 메리카 있죠. 미국. 이들 붉은 머리 3.5m 거인들은 메리카에 주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들이 후손이 조선을 멸망시키려고 주도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메리카, 미국의 초창기 대통령 거의 대부분이 이들이 후손이에요. 붉은 머리 거인들이 후손이에요. 붉은 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덜란드, 그러니까 화란, 올드 야판이죠. 걔네가 그래서 야판이잖아요. 얀신이니까 야판 아닙니까? 제자 발음은 없습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야판인데, 얀시들이 주로 붉은 머리 3.5m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삼국지의 오나라 손권 역시 붉은 머리 3.5m 거인들의 후손이라는 거는 안 알려주죠. 아무리 삼국지가 소설이지만은 사실 기반이잖아요. 그래도 안 알려주죠. 일부러 안 알려줘요. 일부러. 왜? 그 사실만 알면 인류가 어디서부터 생겼고, 나는 왜 왔지? 내가 잘못 온 거네? 나 나가야지. 탈출 안 시키려고. 그 메리카 미국의 인사 중 하이파이브가 있잖아요. 하이파이브. 다른 나라가 하이파이브 있습니까? 없죠.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이따 알겠지만, 우선 저 손을 보십시다. 지금은 6손이 있죠. 6손. 손가락이 6개.
그리고 붉은 머리가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육손이 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노란 머리도 있고. 그 이유는 저들이 후손이에요. 적어도 다. 그쵸?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라고 했잖아요. 붉은 머리의 거인들은. 그럼 왜 메리카 쪽에서 하이파이브가 있었을까? 당연하죠. 붉은 머리 거인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 후손들도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메리카겠죠. 그러니까 미국이겠죠. 그래서 당시 메리카, 미국이죠. 별을 뜻하는 거고, 거기 살던 고려인들의 후손 중에 야인들이 넓은 들판이나 숲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놈인지 몰라. 멀리 있으니까. 특히나 어둡거나 멀리 떨어지면 도저히 식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이파이브예요. 두 손을 들어서 상호 인사를 하면 서로 간에 손을 들어서, 두 손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그죠? 한 손을 들든 두 손을 들든 같은 거네. 손을 들어서 상호 인사를 하면은 손이 6개인지 5개인지 구별하기 쉽죠. 다른 건 안 구별돼도 어두우니까 머리카락이 저기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검정색인지 그거는 몰라도 손가락은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그때 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억지로 껴맞추려니까 저런 거지. 안 맞아. 칼은 더럽게 큰데 사람이 작단 말이야. 안 맞잖아. 왜? 큰 칼을 찾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역사책에 칼의 길이가 190cm라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키는 보통 사람의 3배라고 수많은 역사책에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어요. 이놈의 매국 매족만 일삼는 개쓰레기 역사학자들 때문에 조선을 미개하게 꾸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그들 말대로 키가 작았다면은 이순신 장군의 칼을 부하들이 가져올 때 하도 무거우니까 2명 또는 3명이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가져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또 뭐니? 자, 마찬가지로 관우의 창, 삼국지의 관우 아죠, 관우. 관우의 창도 왜 일반인들은 아예 들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전부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기치려고 만든 동상이 왼쪽 동상이에요. 도대체 안 되잖아. 키는 짧다만 한데 어떻게 칼이 졸라 커. 응? 자신이 키만 하잖아. 그런 칼을 어떻게 들러요? 생각해보세요. 하도 무겁고 2명이나 3명이 낑낑대면서 가지고 온다는데 그 칼을 들고 또 어떻게 싸우고, 자, 안 싸웠다 쳐. 어떤 놈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 싸우지 않고 지휘만 했대. 한 손으로 지휘를 해야 되잖아. 그 무거운 칼을 한 손으로 들고 지휘가 가능하니? 아니, 사기질을 치려고 해도 앞뒤가 맞아야 사기를 치지. 아이고, 역사학자를 한 건, 아유, 진짜, 씨. 확, 그냥, 쫙 찢어주고 싶다, 진짜. 막말로, 진짜. 자, 이순신 장군의 칼은 190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키가 180인데 나보다 더 커. 나도 못 들어, 저 칼을. 그리고 2명 또는 3명이 온 게 때 저 칼 하나만. 이런 칼을 들고 싸웠다는 말도 안 되고, 지휘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한 손으로 어떻게 들고 다 지휘를 한데, 그거를. 니들이 해봐, 한번. 매국 매족을 일삼는 역사학자 니들이 해봐, 한번. 니들이 해보라고. 아이고, 매국 매족 하느라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 미친 것들이, 입에 침을 개거품 물처럼 물고, 사기치니까 앞뒤가 꼬이지. 참나. 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키는 3.5m입니다. 190cm의 칼을 들려면 3.5m가 돼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동상이 더 맞아.
정확한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저렇게 싸우지 뭘 어떻게 싸울 거예요 저걸로. 칼은 폼으로 잡니? 그래 폼으로 해서 지휘를 한다 쳐요. 그 지휘가 됩니까? 그 칼을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디 좀 이순신 장군의 키는 우선 3.5m예요. 칼 길이는 190cm입니다. 우선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그림 보십시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같이 평화롭게 살았어요. 저렇게 거인들하고.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기 동네 옆집 누구 아저씨하고 같이 그냥 낚시하고 있잖아요. 동네 아저씨. 거인들이 동네 아저씨라고요. 1900년대까지만 해도 같이 놀았잖아. 다시 보여주잖아요 지금. 역시 1900년대도 보여주잖아요 지금. 3.5m 이상의 거인이네 보니까 키가. 같이 살았잖아요. 100년도 안 된 거를 가지고 100년 좀 됐겠다. 우린 그것도 기억 못 하는데 뭐 임진왜란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 왼쪽에 그림은 그럼 누굽니까? 저 누구셔요? 얼굴은 박정희를 그려놨고 몸은 말레깽이네. 자, 해당 초상화는 박정희 정권 시절 매국 매족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지. 박정희, 이승만이 쓰레기지만 나머지 다른 대통령은 다를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박정희가. 오히려 박정희가 좋은 점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나쁜 점도 많이 했지만은. 또 이승만도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뭘 했니?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특히 김영삼. 하여튼 우리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막 씨부리지 마세요 그냥. 짜증나. 나도 역사를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휘둘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휘둘리지 말아요 그냥. 저딴 게 무슨 이순신이야. 아니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게요. 붉은 머리 3.5m의 거인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자, 왜 자살을 했냐 나중에. 자살한 거예요. 뭐 화살 맞았고 죽은 거 뭐 아니에요. 그냥 화살 맞아 죽었겠지. 근데 자살이지 그게. 타살인 자살. 이유는 간단하죠. 붉은 머리 3.5m 거인은 그 어떤 거인하고, 그죠? 말씀드렸잖아 아까. 그 어떤 거인 그리고 현생 인류들 축에 아무 축에도 못 껴요. 그냥 왕따 완전히 따돌림 받는 사람이에요. 붉은 머리 3.5m 거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선한 인간이고 갱생이 되고 교화가 됐어도 완전히 따돌림 받는 인간이에요. 그건 거인들끼리도 따돌림 받고 현생 인류들한테도 따돌림 받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3.5m 당시 3.5m 붉은 머리 거인들은 야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흉폭하고 식인도 일삼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이 좋지 못한데 이순신 장군은 적장을 잡으면 또 거기다가 왜 그런 짓 한 거예요. 무섭게 보이려고 한 건지 적장의 간을 날것으로 씹어 먹었대요. 그건 아시죠? 장군은 적장을 잡으면은 적장의 간을 날것으로 씹어 먹었답니다. 안 그래도 식인을 하는 짜증나는 인종이 붉은 머리 3.5m의 거인인데 여기다 간을 날것으로 씹어 먹었으니 좋아나 하겠냐고요. 세상 이목도 안 좋은데. 이러한 세상의 이목하고 차별 속에서도 꿋꿋이 혼자서 문명을 접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지식도 많이 쌓았고 전투를 위한 병법 엄청나게 익힌 지식인이에요. 무인이고 지식인이고. 근데 이 사람들 편견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 축에도 못 끼는 잡것이 어디 와가지고 꼴에 지식인이 돼가지고 무인까지 됐으니까 안 그래도 썩어 빠진 관료들이 술 마시면서 씹어먹는 안주거리로 최적합 인물이겠죠. 그죠?
자, 이수진 장군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고 흉폭하고 식인도 일삼는 붉은 머리 3.5m의 후손인 거예요. 자, 임진왜란에서 대승리를 했지만은 결국 역모로 잡혀갖고 잔인하게 죽을 것을 본인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내 생각엔 자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 거를 봤더니 자살을 했다고 나오더라고. 아, 진짜 정말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찾으셨어? 나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경례를 하고 싶어 진짜. 어떻게 너무 진짜 대단하신 분이 그런 걸 어떻게 찾아? 아우 대단해. 난 그냥 내 생각만 했는데 그분 말을 듣고 확신한 겁니다. 나도 진짜 자살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상황이 그러잖아요. 세상 이목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그놈이 와가지고 무인이 됐는데 강까지 씹어 먹으니 좋게 보겠어요. 거기다가 썩어 빠진 놈들이 질투심은 많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엄청난 분을 갖다가 시기 질투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거 뻔하지 뭐. 그러니까 자살하신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우리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장군감이네 그러잖아요. 장군감. 그죠? 과거 인류의 모든 장군들은 키가 3.5m 이상의 거인들이 후손이에요. 다. 전부 다. 일반 우리같이 코딱지 많은 사람들은 장군이 되지 못해요. 걔네들 칼 한번 쓰면 우리 그냥 밀려 날라가. 칼이 그냥 부러지면서 그냥 몸이 반뚝 나가겠지. 도저히 안 돼요. 골리앗과 다비드, 다윗이죠. 싸움에서 골리앗이 키는 수십 미터예요. 수십 미터. 그리고 과거 성을 공략할 때 같이 싸웠던 거인도 수십 미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을 공략할 때는 수십 미터 돼야지. 장군이 되려면 3.5m 정도 돼야지 그 장군이라고 한 거고.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국지라는 소설책을 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냥 소설책이지만은 이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새로 생기면서 문명도 역사도 없던 떠돌이 노숙자 집단이잖아요. 유태인 중에서도 카자리안도 여러 민족이 있다는 얘기 다 했죠. 여러 민족인 카자리안 중에 그러니까 거자런 그걸 객가인 중황인종 객가인이 세웠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을. 그래갖고 이것이 진실이냐 알려주는 거잖아요. 삼국지는 소설이에요. 근데 진실을 기반한 소설은 소설이야. 거기에서도 그러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자리 지금 현재 그 자리 동쪽에는 조선의 땅인데 항상 넘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들은 어디 산 골짜기와 남쪽 밀림 지역에서만 활동한 내용만 나오잖아요. 이 근처를 못 왔다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은 조선 땅이에요. 그때부터도 옛날부터도.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 무섭다고 도망간대잖아요. 아예. 거기는 아예 배제를 했잖아. 우리 조선 쪽은 아예 배제를 한다고. 지들끼리 그냥 쿵창쿵창 싸운 거예요. 삼국지는. 여기에 나오는 장군들은 키가 3.5m예요. 다. 응? 어디 우리 조그마한 인간이 아니라고. 여포, 관우, 장비. 그 사람들이 들던 창은 일반 사람이 2명 또는 3명에 겨우겨우 듭니다. 예? 일반인이 쓰던 창이 아니라고. 아예. 손권 가문은 오나라 손권 있잖아요. 손권 가문은 대대로 붉은 머리 3.5m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점점 키가 작아지면서 역시 거인들이 되긴 되는데 키가 점점 작아지죠. 인간하고 합쳐지니까. 조조만 키가 일반인이에요. 근데 조조의 키가 180cm라는 거는 안 알려주지. 조조의 키가 180cm예요. 일반인이에요. 근데도 그래서 거기서는. 근데 나중에 전장에서 만난 3.5m 거인 여인을 봤어요. 이 조조가. 그래서 첩으로 삼습니다. 그 후손을 낳는데 키가 3.5m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냐면 맨손으로 그냥 호랑이 때려잡았답니다. 맨날. 우리가 호랑이를 절대 맨손으로 때려 못 잡아요. 때려잡지 못해요. 때리기는 쫙 찢어 죽지. 우리가 그냥 호랑이한테 어떻게 못 이기지. 어떻게 이겨. 3.5m 거인이나 돼야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그 과거 장군들이 하면 키가 최소 3.5m고 성을 공략하려면 10m에서 수십 m는 돼야지 성을 공략하는 장군입니다. 이런 점은 절대 안 알려주죠. 왜? 그래놓고 역사를 지워야 하니까. 저딴 어디 개쓰레기 초상화나 걸레짝처럼 그려놔가지고 그냥 벌레 같은 것들 동상이랍시고 그냥 대충 만들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하잖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입니다. 해적이죠.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이순신 장군 모습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 모습. 없는 역사 마구 만들고 한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 시대로 나누어 버려서 완전히 역사를 조작과 날조를 하죠. 바로 그것이 저들의 역사 조작법의 기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고 위와 아래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조작 날짜를 합니다. 날조를 하죠. 예. 한 사람 여러 사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뭐 100년, 200년 뭐 이런 뭐 이렇게 막 나눠 버려요, 그냥. 그리고 어떤 지역은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요. 당시 영국이 우리 조선의 천자의 신 임금님이며 상감마마를 지키는 군대였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반란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당시 이순신 장군이 영국 사람인지 아니면 남미 사람인지 뭐 중미 사람인지 아니면 뭐 현재 아시아 사람인지 그건 어디 출신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도 역사를 조작 날조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 없고 난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큰 줄기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역사가 나온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역사학자들한테 배우세요. 다만 조작 날조의 달인들인 매족 역사학자들한테는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져. 그리고 이제 나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안 해. 얘기 안 해. 나 진짜. 머리 아파. 뭐 내 역사학자도 아니고 나도 이제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조조의 키가 180이 아니라 유비의 키가 180이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유비의 키가 180이고 조조는 키가 작았어요. 일반인 크기라고 했으니까. 맞아. 다시 얘기할게요. 조조는 키가 일반인이고 유비가 180cm. 맞아. 하여튼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키가 거기잖아요. 뭐 종교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빠뜨려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에요. 수작.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작에는 종교가 최고고 그 다음이 뭐 여러 이념이 있죠.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뭔 주의, 그리고 뭐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간 갈등, 뭔 갈등. 이게 다 노예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와서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정신병자 보십시오. 이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네? 응? 여기 정신병자 양성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맨날 들어봐봐요.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자기 종교를 믿으면은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뭘 해도 다 된대잖아. 그냥 그래도 된대. 그래도 죄가 안 된대요. 죽이고 강간하고 그래도 죄가 안 된대. 아무렇지않대 그냥. 자기 종교만 믿으면. 그럼 그게 종교입니까? 악마를 믿는 거지. 지금은 더 느려지긴 한데 다른 시간대를 타가지고 탔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를요 탔어요. 그래가지고
수준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시간을 더 늘릴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정도면 뭐, 남은 시간 안에 정신적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전부 사라지거나 더욱 질 떨어진 쓰레기 행성 쪽 속으로 처박히니까 거기서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빼놓지 못하는 존재들이 뭐냐면은 종교를 믿는 존재들은 반드시 사라지거나 쓰레기 행성 속으로 강제적으로 처박혀요. 여기보다 여기는 천국이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 정신병자들을 다 처박힌다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더 해봐. 마음대로 해. 없어지다 다 어차피 금방 없을 텐데 뭐. 하여튼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대부분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냥 더욱 질 떨어진 초학질 쓰레기 행성인 뭐 걔네들이 말하는 그 쓰레기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뉴월드가 아니라 진정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 그게 진정한 뉴월드입니다. 거기에 부합하여서 같이 살아갈 거예요. 항상 저 쓰레기들은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을 나쁘게 얘기해. 나쁘게 해가지고 세상에 퍼뜨려요. 우리가 뉴월드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세계인 뉴월드를 얘기하면은 쟤네들은 완전 초악질 쓰레기 같은 세계를 뉴월드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 새끼들도. 어차피 뭐 20년에서 40년, 뭐 길어야 진짜 길어야 40년인데 그 40년 안 남아. 20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 하여튼 조선인들은 우리 여기 한반도에서 사는 조선인들만 제일 많이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중에 1명밖에 안 살아요. 다 없어져. 그리고 검은고자리 성단의 내부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들 중에 초학질 쓰레기들이 13만 4천 명이죠. 걔네 때문에 감옥이 된 거 아니에요, 지구가. 어쨌든 얘네들이 여러 시간에 공간하고 여러 시간대 계속 뺑뺑이 돌아가지고 지금은 교화가 되었고 갱생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도를 할 거예요. 13만 4천 명이. 그리고 지구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뭐 나 같은 거 하여튼 구제국에 대항해갖고 싸우다가 패배해가지고 포로가 된 다수의 군인들도 여기 처박혀갖고 뺑뺑이 돌고 있고. 뭐 수준을 높이기에 이제 게으른 놈, 지금처럼 뭐 좀 해주세요. 메시아가 올 거예요. 해주세요. 붙잡고 늘어진 놈들. 예술가, 정치가, 건축가, 일반 서민 중에 좀 못 사는 서민. 그거 참 불쌍해. 그 사람들은 왜 넣었어, 여기. 다 여기 감옥 속에 쳐넣고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는 중이에요. 시간의 공간도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대부분 같은 시간의 공간 속에서 놀게 만들어요. 대부분들은. 같은 시간대를 타고. 왜냐면 같은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야지 다른 프로그램 돌지는 않잖아. 그런 거니까. 이제 물질 세계 우주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지구 바깥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구 안에만 여기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지. 나가면 완전 다른 세상 보일 거예요. 나중에 지구인만 산다는 생각하면 버려야 돼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지금 천천히 올려주고 있는데 천천히 여러분의 수준 뭐 이미 다 많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그래도 수준이 조금씩 올려줘야지 그 심장 발작을 안 하니까 나중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천천히 다 조금씩 올려드리면 하나씩 보시면서 가시면은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지구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외계인 엄청 많이 살아요, 여기. 모든 프로그램이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지구 밖이나 지구 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지구 안은 완전 감옥이니까 그런 거고.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만 되고요. 이제 물질 세계 우주의 리셋 시간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리셋 당하지 않으려면 뭐 얼른 자신의 수준 높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총 동원됐잖아요. 구제국을 신제국이 무너뜨리고 평등사회가 돌아왔잖아요. 그동안은 우리 기억도 못하게 완전 노예로 만들려고 그냥 응? 평등 사회가 왔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 빨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붙잡고 늘어잡고 메시아가 오겠네. 뭐 붙잡고 늘어잡고 예수 뭐저 예수님은 김스럽니다. 어? 어디 니들 혀로 그냥 확 잘라버리냐. 당신들이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성질하네 그냥. 그같이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그건 게으르는 백미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시간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지구의 다른 시간의 공간은 전부 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거나 아니면 너무 초창기 지구라고요. 그래서 믿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는 불실 세계 제2 세계 제2 우주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수준이 떨어지면 제2 세계와고 제2 우주 자체에도 영향을 받아요. 다 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놈들과 다른 시간 공간에 놀던 그냥 나 같은 놈들 또 다른 시간의 공간에서도 왔어요. 다들.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지구 지하에 계시는 그 수준이 높아진 지구인들 그리고 다른 수준이 매우 높은 외계인들 모두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안에서 사는 지구인들을 위해서 아주 혀 빠지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응? 진짜 뭐 달라고 이 은병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진짜. 자 그리고 수준이 10단계 중 4단계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추구하는 그 이미 말씀드렸죠. 단계 정신적 수준 단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들도 자신들이 사라지거나 더욱 질 떨어진 쓰레기 행성 속에 처박힐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악마짓거리면서 빨리 수준을 높이라고 똥침을 주는 겁니다. 채찍을 주고 빨리 높이라고 하면서 왜 나 곧 죽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쓰레기 행성 속으로 가지만 너네만큼은 살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멸망했어야 되지만 지구는요 벌써 멸망했어요. 원래는 다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시간대를 바꿔 타게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20년에서 40년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선택은 자유,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을 자꾸 얘기했냐면은 우선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고 최충원 고려의 최충원 장군님도 그분이 칸이죠. 한 장군이라면 임금님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도 징기스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지만은 나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초기 대통령이나 우리 반란 세력이 했던 네덜란드 얀식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빨간 머리의 거인들이었어요. 다 그 후손들이라고요. 그 점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왜? 매우 중요해요. 솔직히. 인류는 여러 인류가 섞여 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인류에 비해서는 지능이 팍 떨어졌고 3.5m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붕어예요. 붕어. 네 번째 창조된 인류에 비해서는 우리는 거의 개예요. 개. 생각해봤자 거기지 왜 상상을 하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